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461번째 발표를 진행하게 된 엄지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Two-Way Multi-Label Loss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올해 2023년 11PR에서 스파일라이스로 선정이 됐고, 이 논문은 기존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있던 저희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의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학습하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멀티레이블 상황에 적용해서 좀 수많은 데이터셋이랑 모델 구조에서 일관된 선의 현상을 보여줘서 좀 인상 깊었던 논문이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저자분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신 오피셜 비디오 슬라이드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소프트맥스랑 멀티레이블 간의 갭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미지넷 같은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여기 오른쪽 이미지처럼 어, 소프트맥스로스로 학습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란 오른쪽 그림처럼 이미지 하나에 레이블 하나만 달려 있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풀려고 하는 태스크는 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이미지 하나에 여러 개의 클래스 레이블이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브라랑 쥐프, 트럭 이렇게 네 개가 파지티브 레이블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각 클래스들을 하나하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번치 오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뭐 지브라가 있다 없다 아니면 지레프가 있다 없다 주르륵 이렇게 클래스 개수만큼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개수만큼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반복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썼었고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클래스 디컴포지션이 좀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임밸런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가 포지티브 샘플의 개수보다 훨씬 많고요.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임밸런스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로스 리웨이팅 기반의 좀 어시메트리 로스와 같은 방법들이 많이 제한돼 왔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소프트맥스 로스, 저희가 오른쪽 문제에서 많이 쓰던 소프트맥스 로스는 연산 자체에서 멀티플 클래스를 고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클래스 디컴포지션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처럼 바이너리 임밸런스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클래스 간의 좀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확률 값을 취해서 보통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를 먹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이너리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에는 이 포인트 와이즈로 클래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니까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프트맥스 로스를 오른쪽에 사용되던 소프트맥스 로스를 멀티레이블 상황으로 일반화를 시켜서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임밸런스에 구애받지 않도록 좀 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델에 잘 학습시켜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임밸런스 이슈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밑에 요거는 코코에서 가져왔던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들이 있을 때 타겟 클래스가 만약에 펄슨이라고 쳤을 때 여기 한 9장 정도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들어있는 거는 요거랑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파지티브가 되고 나머지 다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펄슨의 타겟으로 학습을 하면은 여기는 펄슨 없고 펄슨 있고 펄슨 없고 없고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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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임밸런스 자체가 많이 생기게 돼서 로봇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임밸런스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각 클래스를 하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디컴포지션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시메트리 로스라는 걸 제안을 해서 이거는 파지티브일 때 로스를 좀 더 많이 주고 네거티브일 때 좀 약하게 주는 방식으로 좀 로스 리웨이트 방식으로 이런 임밸런스 좀 해결하고자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에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쓰면은 이런 임밸런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좀 일반화해서 뭐 디에이블에 잘 적용시켜 보겠다라는 취지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센트럴 기반으로 멀티레이블 클래식 학습했을 때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임밸런스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 기반의 멀티레이블 로스를 제안하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클래스 와이즈랑 그리고 샘플 와이즈 이렇게 투웨이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투웨이 로스입니다. 여기 파란색 실선으로 감싸진 샘플들이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로진 매트릭스고 그래서 요 세로축이 그 배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로축이 클래스 개수입니다. 그래서 로진 매트리스에서 포지티브 레이블에 해당하는 게 있고 모델 로짓이 대응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 연구들이랑 다르게 소프트맥스처럼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클래스 와이즈랑 샘플 와이즈로 학습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원래 바이너리 클래스 엔트로피는 이 클래스 하나하나를 잘라서 이 샘플 하나하나에다가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파트 네거티브냐 이런 식으로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스에서는 이런 이 포지티브랑 이 네거티브 간들의 관계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기에는 이 샘플 와이즈 요거는 클래스가 가로로 줄을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현상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와이즈로 돼 있는 거, 이 배치 방향으로 퍼져 있는 거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인 샘플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같은 클래스 내에서 샘플끼리를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현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수식으로 전개를 해서 소프트매스 일반화된 형태로 제안을 하는 게 투베이로스고 그게 오늘 설명드릴 네,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프트매스 로스를 멀티레이블로 확장을 하기 전에 소프트매스 로스를 먼저 리뷰짓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프트매스 로스는 저희가 이미지넷 같은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학습할 때 사용하는 로스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의 레이블만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 개수만큼의 로짓이 이렇게 가로로 주르륵 나왔을 때 포지티브 로짓이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하나의 레이블만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로즈로 다뤄질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로서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요 식을 오른쪽 같이 전개를 해보면은 이 소프트맥스 정의에 의해서 1번식이 정의가 되고 그래서 x, y는 그 포지티브에 대한 모델 로짓이고 나머지 C는 네거티브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10번째 클래스까지의 로직 전체의 값이고, 이거는 포지티브에 대한 로직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번식을 로그 법칙으로 2번으로 전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음을 로그 취해주고, 그리고 C가 Y면 포지티브 로직이니까 이번에 디컴포지션 해줘가지고, 이렇게 3번식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C는 Y가 아니라는 게 조건이 하나 붙고요. 그리고 4번식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여기 소프트 플러스가 붙는데 이거는 소프트 플러스 식이 렐루의 스무티드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는 5번식으로부터 소프트 플러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식 안에 보시면은 이 소프트 플러스 펑션이 요 안에 함수값이 줄어들수록 값 자체가 줄어들어요. 근데 소프트맥스 로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왔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 앞에 있는 항이랑 이 뒤에 있는 항 이거 두 개를 뺀 게 작아질수록 이 로스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앞에 항을 보시면은 포지티브 로짓이 아닌 거에 대한 로그섬 익스포넨셜 값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포지티브 레이블에 대한 로짓인데 포지티브 레이블에 대한 로짓 값은 커지고 그리고 그 포지티브가 아닌 로짓들의 값은 작아질수록 로스가 작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맥스 로스가 학습을 하도록 배우는 거는 이 파지티브 로짓은 커지되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로짓은 작아지도록 학습을 유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지티브 로짓이 파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로짓이고요. 얘네는 커지고 이게 x, y고 얘네는 커지고 그리고 이 나머지 네거티브 로짓은 로고섬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네는 작아질수록 그래서 요거 사이에 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이 넓어질수록 이 로스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소프트매스 로스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매스 로스를 멀티레이블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여전히 동일하게 소프트매스 폼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근데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싱글 레이블이랑 다르게 이미지에 한 개 이상의 레이블이 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문제는 파지티브 로짓이 이렇게 컴플릭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지브라랑 그래스가 타겟 클래스일 때 첫 번째 지브라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디컴포지션을 하고 레이블을 달면은 지브라는 있고 그래스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지브라 타겟이니까. 근데 그래스 타겟으로는 지브라는 없고 또 그래스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미지에 지브라랑 그래스가 둘 다 붙어 있지만 이렇게 디컴포지션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 0 파지티브 로직끼리 이렇게 컴플렉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이 파지티브 로짓이 커지려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로짓이 작아지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매스를 그대로 옮기면은 이렇게 파지티브 로짓이 컴플렉이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소프트매스 로스가 지금은 하나의 파지티브 로직만 고려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 파지티브 로직 간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아까 로그섬 익스포넨셜 연산을 엮여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같이 엮어주면서 이거 두 개 간의 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을 최대한 넓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합니다. 이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이 X는 모델 로짓이고요. 그리고 파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모델 로짓을 미니멈이면은 지금 여기서 X의 Y2겠죠. 요 미니멈 값이 네거티브 로짓의 최대값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모델이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구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게 로스 오브젝티브의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소프트맥스에서 두 개의 파지티브 로직을 묶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지티브 로짓을 어떻게 묶어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오른쪽 식을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7번 식에서 이 네거티브 로짓의 맥스 값, 여기 그림에서 제일 큰 로짓이겠죠? 요거는 네거티브 로짓의 아까 로그섬 익스포넨셜 값으로 소프트맥스에서 유도가 됐었고요. 요거 앞에 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로짓이 제일 큰 값에 따라서 좀 거의 대표가 됩니다. 근사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에 대한 미니멈 로짓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항을 붙여가지고 구해버려요. 그래서 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로스 골 오브젝티브가 파지티브 로짓의 미니멈 값이 네거티브 로짓의 맥시멈 값보다 더 큰 건데 그걸 로스에 적용하려고 수식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로그섬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대신에 요 마이너스 값에 붙고 이 로짓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 파지티브 값이 커질수록 얘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던 4번식에서 파지티브 로짓이 원래 하나의 로짓만 고려할 수 있었는데 이 파지티브 로짓에도 로그섬 익스포넨셜을 활용하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 하드 파지티브에 대한 개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째 수식을 보시면은 이 앞에 항은 이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y가 아니면은 네거티브 로짓이란 뜻이니까 네거티브 로짓이란 건 똑같고요. 네거티브 로짓에 대한 로그섬 익스포넨셜은 작아질수록 이 로스 값이 작아질 거고
근데 이 파지티브 로직까지 대한 로그섬 익스포넨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하드 파지티브에 대한 로직 값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드 파지티브가 커지고 이 하드 네거티브가 작아지면은 이 로스 값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값에서 여기는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플러스가 붙은 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프트 플러스는 연산자 안의 값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므로 하드 네거티브 값이 작아지고 그리고 하드 파지티브 로지까지 커질수록 전체 로스가 작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10번씩은 여기 이 하드 파지티브랑 하드 네거티브 간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을 뜻하는데 이걸 좀 임플리시트하게 늘려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 로스를 파지티브 샘플이 여러 개 있는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게 논문의 핵심 노벨티입니다. 이 로그섬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이 하드 파지티브를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저자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지 템퍼레이처를 썼어요. 이 파지티브에 대한 기울기를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좀 더 로짓을 좀 덜 덜 둔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로짓이 더 커지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뭐 t보다 1보다 작으면은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로직값에 둔하게 반응할 거고 뭐 1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커져서 로직값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뭐 그렇게 이거는 수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자는 이 템퍼레이처 값에 어쨌든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를 구분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은 그냥 이 뒤에 tn이랑 tp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tn은 따로 개수를 설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네거티브 자체가 멀티리블 클래시에 더 많으니까. 그래서 1로 따로 설정해주고 딱히 튜닝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TP는 4 정도로 해가지고 로짓이 조금 더 커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게 좀 더 실험적으로 좋았던 게 뒤에 자료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널 로스텀이 이렇게 꾸려집니다. 요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로지에 대한 로그섬 익스포넨셜인데 이거는 하드 네거티브에 대한 로지 값이 대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 템퍼레이처만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XP니까 하드 파지티브에 대한 로지 값이 대표가 될 거고 얘네는 이 값은 커질수록 로스가 작아지고요. 이 값이 작아질수록 이 전체 로스 값이 작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프트매스 로스를 멀티 레그레이션을 확장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파이널 텀이 여기 있고요. 파이널 텀으로 로스를 계산하면은 이 파지티브 샘플 간에 아까 있었던 컨플릭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드 파지티브의 개념을 로그섬 익스포넨셜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거랑 하드 네거티브 간의 마진을 크게 가지도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요 중간 거리를 좀 임플리시트하게 넓혀준다는 뜻이겠죠? 왜냐면은 이 하드 네거티브가 로그섬 익스포넨셜 연산으로 어프로시메이션 되는데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질수록 로스가 작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임플리시트하게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제한할 로스를 여기 샘플 와이즈랑 클래스 와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 샘플 와이즈가 설명되어 있고요. 이 샘플 와이즈로부터 가로로 클래스끼리 줄을 퍼져 있으니까 클래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까 하드 파지티브랑 하드 네거티브 개념을 가져오면은 요 파란색 돼 있는 게 파지티브 레이블인데 여기서 색깔이 약간 연한 게 하드 파지티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마 얘가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근사가 될 거고 그 파이널 로스텀에서 두 번째 항이 근데 여기서 좀 제일 진한 네거티브색 얘가 파지티브랑 좀 헷갈리는 로짓이겠죠. 그래서 요 로짓이랑 요 로짓은 더 작아지고 요 로짓은 더 커지게 학습이 될 거니까 클래식한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세로로 클래스 와이즈 웨이에서는 배치 방향으로 퍼지는 거고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 헷갈리는 샘플들이겠죠? 똑같은 클래스지만 똑같은 헷갈리는 샘플들끼리 좀 헷갈리지만 파지티브 정답인 인스턴스들은 좀 로짓이 커지게 학습이 되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들은 좀 로짓이 작아지도록 하드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학습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샘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에 대한 로스를 합쳐서 계산을 해요. 요거 C분의 1이랑 N분의 1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배치 사이즈로 정교화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클래스 개수만큼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와이즈랑 클래스 와이즈에 대한 로스를 합해서 전체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을 저자를 투웨이로 불렀습니다. 두 개니까. 그리고 특히 클래스 와이즈 웨이에서 요거를 셀프 슈파이드 러닝 관점으로 본다면은 음, 그 타깃 클래스에 대응하는 샘플은 끌어당기고 이 파지티브는 끌어당기는 거고 그리고 네거티브는 로짓이 낮추니까 또 밀어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부터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좀 잘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메소드였고 이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MAP 클래스는 매크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마크로 성능이고요. 그리고 MAP 샘플은 마이크로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샘플당 성능이 얼마나 나왔냐고, 요거는 클래스마다 평균했을 때 얼마나 나왔냐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그림 보시면은 요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네. 네. 클래스 와이즈 로스. 클래스 와이즈 로스는 좀 마이크로 좀 성능 많이 연상을 줬고요. 그리고 샘플 와이즈 로스는 매크로 성능에 좀 더 성능 향상을 많이 줬습니다. 요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두 개 투베이로 같이 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 이 샘플 와이즈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게 이 되게 헷갈리네요. 네, 샘플 와이즈로 쓰이고, 요거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샘플끼리 구분을 잘 하게 해주니까, 여기 69.15에서 82.15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클래스끼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높아져야 MAP 클래스끼리 구분이 잘해야 높아지는 건데, 요 방향으로 했을 때는 헷갈리는 클래스끼리 구분을 잘했기 때문에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높아져서 58.00에서 67.18까지 높아졌다. 근데 요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템퍼레이처 관련한 실험인데 저자들은 이 TP를 0으로까지 둬봤어요. 그래서 이 TP를 0으로 두면은 TN 요 앞에 항만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네거티브 로진만 아마 작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럴 때도 결과를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가 포지티브 샘플에 비해서 절대적인 개수 차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따로 템퍼레이처를 1로 조절해가지고 따로 튜닝을 해줄 필요가 없었고요. 제일 교과 베스트기도 하고. 근데 TP를 점점 늘려가지고 4로 설정했을 때가 제일 좋아가지고 이때 값으로 좀 실험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TP가 0일 때는 네거티브 로직만 학습했을 때도 그래도 성능이 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TP를 4로 점점 늘리면서 포지티브 로짓이 점점 더 커지도록 유도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로짓을 설계한 만큼 동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켓 사이즈라는 개념이 논문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로진 매트리스에서 이 세로가 배치 사이즈고, 가로가 클래스 개수인데, 요게 어쨌든 배치 사이즈랑 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켓 사이즈가 전체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넘버 오브 월드로 나눈 건데요. GPU 개수로. 그래서 만약에 128개가 총 배치 사이즈고, GPU 개수가 4개면은 버켓 사이즈가 3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사이즈가 32일 때 뭐 좀 더 영향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시면은 이 샘플 와이즈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해봤자 한 0.5 정도? 0. 정도죠.
좀 한 8 정도가 최대 영향인 것 같고, 근데 클래스에 대해서는 영향이 꽤 한 4% 정도까지 좀 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켓 사이즈가 64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좀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는데 총 6개의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입니다. 클래스 개수는 14개 정도부터 한 620개 정도까지 좀 다양하고요. 여기서 레이블 펄 샘플은 하나의 이미지당 평균적으로 몇 개의 레이블이 달려있나를 뜻합니다. MS 코크는 토탈 클래스가 한 80개 정도인데 요 레이블 퍼 샘플이 2.9개니까 2.9개가 파지티브 레이블이 보통 달려있고 나머지 77개 정도가 아예 네거티브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했다면은 임밸런스가 원래는 굉장히 심한 데스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요 대부분의 데이터셋이랑 이 새로운 모델 구조인데, 가로가 모델 구조인데 여기서 거의 다 좋아요. 꽤 높은 폭으로 좋고요. 그래서 이 이전에 되게 이쪽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크로스 센트로 기반이지만 파지티브랑 네거티브의 좀 로스 웨이팅을 다르게 했던 어시메트리 로스가 꽤 프로미싱한 솔루션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성능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성능 차이도 꽤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사실 다 CNN 기반 구조예요. 그래서 CNN 기반인데 제가 궁금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스윙 트랜스포머나 BRT로 학습해 봤을 때도 확실히 실험적으로 어시메트리 로스보다는 훨씬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케이션 마진도 좀 잘 벌어져가지고 스레시홀드에 좀 더 예민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프트매스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나 포컬러스, 어시메트리 로스 이런 기반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랜스퍼 러닝 실험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레슨의 50을 프로즌 시키고 이 각각의 어시메트리 로스랑 소프트매스랑 투웨이 로스로 그냥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그 원화 벡터로 늘려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프로즌 시키고 파인 튜닝을 해서 리니어 프리만 한 결과인데요.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이미지넷에서 어시메트리 로스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투웨이 로스가 여기 아우어스인데 조금 더 낮게 나오지만 요거를 리니어 프로빙으로 헤드만 파인튜닝 했을 때는 어시메트리 로스가 되게 크게 좀 망가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프트맥스 로스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들이 조금 어필을 한 게 어시메트리 로스가 어쨌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기반이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구분하는데 요게 이 시그모이드 값 자체가 로디시 0보다 크면은 파지티브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스레시홀드 0.5 기준으로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로짓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좀 컨스트레인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 자체에서 이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넷이 학습됐기 때문에 좀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이 잘 안 됐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이 투웨이로서는 이런 제로 베이시스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없고 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을 넓히는 소프트매스로서 일반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리프레젠테이션이 일반화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 다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도 불구하고 투웨이로스가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임밸런스가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를 좀 피해가지고 노벨 로스를 제안을 했다. 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스 로스를
어떻게 원래 추구하던 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로스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시플 와이즈 앤 클래스 와이즈로 투베이로 적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더 높였다. 그리고 좀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되게 좋은 성능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는 프리트레이닝하고 이제 트랜스포 러닝에서 리니어 프로그래밍 했을 때도 확실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로는 여기 요거는 그 페이퍼 링크고요. 그리고 GitHub로 구현이 따로 돼 있고 구현도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논문식 거의 그대로 구현이 돼 있고 오피셜 비디오도 저다 보니 좀 간략하게 설명해 놨지만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